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제 손인사의 반가운 느낌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버트 메르비안이라는 박사가 오랜 시간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한 것이는데요. 시각적인 요소가 55%, 청각적인 요소가 38%, 그리고 말의 내용이 7%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통을 할 때 시각적인 요소가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몸짓,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1년 정도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의 하반기에 좀 접어들었을 때 불가리아를 여행했었는데요. 불가리아 소피아가 아닌 좀 소도시를 여행할 때였습니다. 제 몸이 좀 피곤해서 제가 여행 중에 만났던 한국인 부부가 주신 이 인스턴트 한국 스프가 있었는데요. 몸이 좀 안 좋으면 그걸 제가 끓여 먹었었거든요. 호스텔에 도착해서 이제 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니까 주변이 조금 작은 도시여서 인스턴트 라면이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면의 굵기가 작은 파스타를 사서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그 호스텔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께서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파스타면을 끓이고 있을 때 옆에서 이 팔을 총총총총 썰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가가서 영어와 몸짓 발짓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 팔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에 좀 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팔을 한번 딱 보시고는 고개를 크게 가로저으시는 겁니다. 사실 몸도 아픈데 좀 괜히 서럽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주기 싫은가 보다 하고 다시 이 인스턴트 라면 스프와 함께 파스타면을 끓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톡톡톡톡 어깨를 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마음이 바뀌셨나? 딱 보니까 저한테 팔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려고요? 저 가져가도 돼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다시 한번 저를 딱 보시고 팔을 한번 보시더니 크게 고개를 또 저으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이러시나 하는 좀 섭섭한 마음에 다시 몸을 돌렸는데요. 이번엔 할머니가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할머니께서는 손수 이 팔을 한 움큼 지으셔서 제 라면에, 파스타면에 넣어주셨어요. 도대체 이 할머니가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파스타면을 먹은 후에 제 숙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드북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행 중에 가이드북을 사서 영어로 된 가이드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읽어보지 않고 여행 중에 조금씩 읽어 나갔는데 불가리아에 대해서 유의할 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개를 끄덕일 때 의미는 no, 고개를 가로저으면 그 의미는 yes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쓰던 이 바디랭귀지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곳을 여행할 때 수시로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를 쓰지 못하셨기 때문에 거의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yes일 때는 고개를 가로저으셨고요. no일 때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깎아주시겠다는 건지 가격을 안 깎아주시겠다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우린 이렇게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바디랭귀지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리아에서 yes, no의 바디랭귀지가 반대가 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불가리아는 500년 동안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불가리아 정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저항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지 않을 경우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고 개종이냐 생명이냐 이런 갈등 속에서 목숨은 지켜야 했죠. 그래서 불가리아인의 민족적 자존심과 정교 신봉을 위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겉으로는 개종에 대한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절대 개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나마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네,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쓰는 바디랭귀지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많이 하는 손 모양 중 하나인 V가 있습니다. 보통 손바닥이 상대를 향하면 빅토리, 승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는 이게 욕이라고 해요. 또 우리는 손등이 상대방에게 보이게 하는 포즈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외설적인 뜻으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손등이 보이게 V를 하면 영국인 친구들이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OK 사인. 엄지와 검지를 붙이는 OK 사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돈, 프랑스에서는 영, 가치 없음을 의미합니다. 터키나 중동 지역, 아프리카,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는 동성애 혹은 외설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하니까요.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엄지척,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고를 의미하지만 중동 지역, 러시아, 호주, 파키스탄, 그리고 그리스와 아프리카 등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숫자를 셀 때 보통 엄지손가락을 자주 쓰진 않는데요. 독일에서는 엄지손가락만 든 것이 하나, 일본에서는 5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어딘가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손이죠. 한국과 일본은 보통 손가락을 가지런하게 붙이고 손 전체를 사용해서 사람이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고 말레이시아와 영국은 엄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바디랭귀지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미리 알고 있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공식 행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단체 기념 촬영을 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거든요. 제가 단체 촬영을 하려는 순간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몇 해 전에 독일에서 어떤 프로그램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수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인 참여자들이 같이 단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촬영하면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했더니 현지에 있던 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고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나중에 안 건데 약간 싸우러 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 순간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더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이 외국인 분들이 저한테 작은 손아트를 내밀면서 이렇게 포즈 취할까요? 라고 하시고 서로 막 가르쳐 주시면서 이미 포즈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이런 포즈가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 둘, 셋 파이팅이 아닌 작은 손아트로 단체 기념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요즘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아이돌들의 이런 포즈가 아마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한데요. 각 나라의 문화와 어떤 소속감 그리고 개인의 경험 이런 것에 따라서 쓰고 있는 몸짓, 바디랭귀지는 조금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소통이 더욱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런 몸짓, 표정, 어떤 바디랭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상 자감TV였습니다.